사만이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역대 하락장과 조정장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25년 3월 30일 나스닥 QQQ는 고점 대비 13%의 하락을 진행 중이고 기간은 38일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상승 추세선 이탈. 상승 추세선이란 통상적으로 파란색 200일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00일선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상승의 추세를 이탈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 아무것도 아닌 뭣도 아닌 그냥 조정이고요. 200일선을 이탈해야 본격적인 조정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하락장의 초입이라고도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역대 하락장 첫 번째 닷컴 버블이고요. QQQ 고점 대비 마이너스 84%의 하락. 하락 기간은 3년. 윗꼬리의 최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17년이 걸렸고요. 닷컴 버블, 미국, 세계 여러 국가에서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발생한 광적인 투매 현상으로 이 사건으로 나스닥 지수는 2000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하락하면서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죠.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은 그때의 고점을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역대 하락장 두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라더스 파산 2008년이고요. QQQ 고점 대비 마이너스 54%의 하락. 하락 기간은 518일 1년 6개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고점 회복하는데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저금리 대출을 남발하고 나중에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대출금 미회수로 파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사건. 역대 하락장 세 번째 코로나19 2000년이죠. 코로나는 사실상 하락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경제 시스템 마비로 폭락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 QQQ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의 하락 기간은 33일.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약 한 3개월 정도 걸렸다. 굉장히 좀 하락폭은 컸지만 굉장히 소프트한 하락장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우한 코로나19 발발로 주가에 짧고 아주 강한 타격을 준 사건. 하지만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와 돈 뿌리기 등으로 V자 반등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 후에 대호황을 맞았죠. 코로나19 2020 TQQQ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2%의 하락. TQQQ의 무서움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 하락장 네 번째 파월의 금리 인상 코로나 버블. 코로나 때 양적 완화로 돈 뿌리기로 집값 상승 및 주식시장이 대호황을 맞았죠. 그로 인해 발생한 후폭풍. 주식시장에서도 버블이 발생하고 버블을 꺼트리기 위한 파월의 금리 인상 그리고 러우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긴 하락장이 발생. 고점 대비 37%의 하락. 하락 기간은 400일. 1년 1개월.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2년 1개월이 걸렸고요. 300 TQQQ 기준으로는 83%의 하락. 100 QQQ가 거의 전고점에 마이너스 5%권으로 근접했던 23년 7월에도 TQ는 46달러 부근으로 전고점 91달러의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한 거죠. 3배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고점이다 싶으면은 일부 매도, 저점이다 싶으면은 일부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무한 홀딩하는 상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3배 레버리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레버리지의 상품이고요. 절대로 레버리지는 죽을 때까지 무한 홀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만한 멘탈이 된다면 홀딩 해도 돼요. 그러나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쓰기 위함이지 자랑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미국 주식 현재 고점 대비 13%의 하락 진행 중 200일 장기 상승 추세 파란색 선 이탈 조정장으로의 진입을 하였고요. 그러면 현재가 과연 하락장의 초입인가 아니면은 그냥 강한 조정장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역대 조정장은 어땠느냐 그건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역대 강한 조정장 첫 번째 2010년대 이후로만 준비하였습니다. 2011년 8월 그리스 9월 미국 신용 강등 QQQ 대비 고점 대비 16%의 하락 기간은 29일 한 달이죠. 이때도 나스닥 200일선 파란색 선을 이탈하고 조정이 크게 시작됐던 거죠. 크게 마이너스 고점 대비 16% 하락하고 다시금 반등을 해줬지만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내린다. 다시금 반등을 해줬지만 200일선을 돌파하고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또 내린다. 다시 200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명확하게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금 내린다. 한마디로 200일선을 한번 이탈을 하면은 안 된다. 파란색 200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우 위험하다. 한 달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 내렸지만 계속된 횡보의 기간은 무려 176일 약 한 6개월 동안 명확하게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였습니다. 6개월이요. 그리고 그 이후엔 다시 상승장으로 돌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발 아시아 증시 대폭락 2015년 QQQ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의 하락 기간은 역시 한 달. 이때도 파란색 선 201선을 이탈하고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금 들어 올렸지만 20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 다시금 들어 올리고 약간의 좀 좋은 상황을 발휘하나 했더니 역시나 또다시 201선을 이탈하고 계속된 하락 후에 다시 20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1년 동안 이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1년이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되고 201선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되는데 201선을 한번 이탈하게 되면은 투자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역대 강한 조정장 세 번째, 미중 무역 전쟁. 더 시저가 현재 25년과 어쩌면은 가장 유사한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QQQ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의 하락 기간은 87일, 3달이었고요. 3달. 이때도 201선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하고 반등을 줬지만 다시금 터치하고 하락. 다시 시도했지만 20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큰 하락. 3파의 하락이 진행되고 다시 한번 이제 201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장으로 돌입. 그러나 하락 기간이 87일이었지만 횡보의 기간은 245일. 8개월 동안 무려 횡보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201선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때는 어떤 하락의 최저점만 잘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푸근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전고점을 넘기는 그 상황이 8개월이 걸렸지만 이때만 잘 잡았으면은 상당히 좀 푸근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은 뭐죠? 20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조절을 해야 한다. 201선을 이탈하고 하락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점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처럼 단순 3개월의 조정일지 아니면은 역대 하락장 4케이스처럼 장기 하락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20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조절은 좀 하고 조심조심 하며 매매 스타일을 조금의 변경이 필요하다. 다시 미국 증시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 하락 기간은 38일. 장기 상승 추세 지지선 이탈. 201선 이탈 후에 최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어요? 현재가 상승장입니까? 현재는 조정장 또는 하락장의 초입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 여러 유튜버들이 있죠. 하락장 또는 조정장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23년부터 시작한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희망회로만 주입시키는 거지 같은 유튜버들. 이제 알겠어요?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락장은 1번 닷컴버블 3년 동안 하락, 2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라더스 파산 1년 6개월 동안의 하락, 그리고 폭락장이었던 코로나19 한 달 동안 하락, 파월 금리 인상 코로나 버블 1년 1개월 동안 하락. 하락장은 대략 10년 주기로 온다. 반등이 나와도 저점을 또다시 갱신한다. 하락장에서는 레버러지를 하면은 안 되고 굳이 하겠다면은 뭐 단기 매매만 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조정장은 2011년 8월 그리스, 9월 미국 신용 강등 사태 한 달 하락 그리고 6개월 횡보. 2번 중국발 아시아 증시 대폭락 한 달 하락 1년 횡보. 3번 미중 무역 전쟁 3개월 하락 8개월 횡보. 강한 조정장은 약 한 3, 4년 주기로 오고 반등이 나와도 횡보의 하락을 몇 개월간 지속한다. 저점을 확실하게 잡으면 매우 좋겠지만 이러한 조정장에서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엔 스윙 매매를 좀 하는 게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38일째 하락 지속 중. 이 세 개의 경우의 수와 비슷한 상황이 온 거죠. 때가 온 거죠. 2018년에 큰 조정장이 오고 4년 후에 또 조정장이 왔어야 되는데 그냥 하락장이 와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5년이다. 올게 온 거죠. 현재 당신이 지금 만약에 수익금이 다 날아간 것이 아닌 만약에 지금 자산이 반토막 이상으로 원금 손실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앞으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언제라도 반드시 또 자산이 반토막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리스키한 매매법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투자법을 하고 계신 거죠. 주식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더 시즌은 모든 리스크를 예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최근 한 번도 큰 매수를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가 강한 조정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조정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플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다음 플랜도 다 짜놨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존 템플턴. 조금의 더 하락이 와준다고 하면 이제 플랜을
실행해야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